오늘은 제가 화장품 성분표를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팁을 조금 공유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저도 이거 같은 경우 화장품을 제가 여러 가지 사용하고 고르게 되면서 뒤에 있는 성분표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여러 번 서칭하다가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피부과 선생님이 영상에 올려두셨던 거를 보고 혹여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메모해 놓고 개인적으로 컴퓨터로에 메모도 해놓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놓고 화장품을 구매할 때마다 참고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 이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이 된 게 2008년 10월부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길지 않다 보니까 모든 전성분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부 성분들, 그다음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일부 성분들만 알고 계셔도 선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일단은 그 화장품에 그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이 1%로 되어 있대요. 그래서 이 페녹시에탄올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데 중간에 끼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부터 뒤쪽은 1% 이하로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0.5%가 최대 함량입니다. 살리실산 이후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0.5% 이하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뒤쪽 성분표에 조금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는 성분 중에 하나가 에틸핵신 메토실신나메이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,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이 7.5%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재생인자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EGF 같은 경우는 성분명으로는 RH 올리고 펩타이드 1이라고 적혀져 있는데,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ppm, 그러니까 0.001%가 최대 함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몇 가지 아이들을 기준으로 성분표를 보시다 보면 얘가 1% 혹은 0.5%그 사이, 뭐 0.5 이하,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향료 같은 경우들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착향제라고 불리는 향료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전 성분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대요, 의무적으로.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착향으로 사용되는 성분들이 다 그냥 뭉뚱그려져서 그냥 하나의 향료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다만 이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표기를 하도록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대요.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의무는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이게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향료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향료를 제외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, 그래도 나는 향을 포기할 수 없어서 향이 좋은 화장품을 고른다라고 하신다면 이 향료가 뒤에 순번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보시고 고르셔야 될 것 같고,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나 아무리 작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차곡차곡 피부에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된 이후에 그 기폭제가 되는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상 반응이 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향료가 제외된 화장품으로만 일단은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내가 사용하고 이미 뭔가 이상 반응이 발현이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사용하고 계시던 화장품들의 이제 뒷면을 돌리셔서 전성분을 확인하시고 향료가 들어있다면 일단 다 배제하시는 게 맞고요.
그리고 그 전성분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추출물들이나 내 몸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이 얼마나 앞에 나와서 이제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, 그 피부과 선생님이 예전에 그 영상에서 해주셨던 말을 기억하기로는 앞에서 5번째까지가 그 화장품을 이루는 주된 성분이다. 그런데 조금 더 러프하게 보자면 10번째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,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성분을 심플하게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이제 계속 그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전성분 표가 너무 이제 복잡하게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에 그 표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재 사항 중에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안정화제나 방부제들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대요. 그 페녹시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조합되어 있는 성분들을 뭐라 그럴까요? 화장품 자체? 그러니까 이 한 통 안에 이제 방부제가 들어가는 건데, 각각의 성분에도 안정화제나 방부제가 일부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, 근데 다만 이게 그 전성분 표기사항의 의무사항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대요. 단일 성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성분이 너무 복잡하면 그 안에 다 각각 그런 성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아주 소량의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피부 붉어짐, 홍조, 트러블, 뭐 민감증 반응, 뭐 이런 이상 반응들이 발현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부의 그 화장품의 성분을 단촐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기준점을 가진 화장품 성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고르실 때 나에게 유효한 성분, 정말 내가 원하고자 했던 성분이 어느 정도의 앞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, 혹은 나머지 기타 추출물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화장품 그 뚜껑 열려있는 그림에 뭐 12M, 6M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개봉 이후의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6M이라고 적혀 있으면 6개월, 12M이면 12개월 이렇게 개봉 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 뚜껑을 땄다면 라벨링을 해서 내가 개봉한 날이 언제인지를 표기를 해 두시는 것도 화장품을 사용하는 데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.